솔직히 초, 중, 고를 거치며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는 게 일상이다 보면 좀 애매한 짓을 저질렀어도 이게 선생님께 회초리로까지 혼날 만한 짓인지, 아니면 가볍게 고개 90도로 숙여가며 발발 기어다니면 꿀밤 몇 대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본능적으로 감이 잡히게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정 선을 넘어가는 짓을 해버렸다면 어차피 나중에 100% 걸릴 만한 짓이니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라도 선생님께 이실 찍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둥둥 떠다닐 때가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들 하던데 체벌에 있어서만큼은 학창시절엔 언제나 불리한 시점에서만 선택지가 생기곤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든지 선생님께 지금이라도 말했으니 다행이라든가 하는 말을 듣는 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자랑이냐며 엎드려 뻗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요. 학창시절은 학생일 때니까 그때는 오로지 성적만이 지상과 제일 시절이잖아요. 그 외 예체능 같은 몸 쓰는 애들은 걔네들만의 리그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선생님께 허락만 잘 받아낸다면 선생님들도 배려해 주시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배려받을 수 없는 참 마이너한 길을 가는 애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장래 희망이 패션 모델이라거나 하는 애들이요. 요즘에야 자신을 알릴 이런저런 수단들이 많았지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자기네들만 아는 코스를 통해 아름아름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애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혼자 따로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어요. 물론 끼가 넘치는 애들 중에는 그런 면을 숨기지 않는 애들도 있기는 했죠. 그런 애들은 외모에 자신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 인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쉬는 시간에 교탁에 앉아서 포즈를 잡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할 수 있다고 쳐요. 솔직히 그런 애들이 전문적인 자세를 잡거나 하면 또 보기 싫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려면 시간이 좀 넉넉한 점심시간에 하던가 해야죠. 시간도 다 되어가는 쉬는 시간에까지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물론 점심시간엔 걔가 교탁에 올라가 뭔 짓을 한다 해도 퍼질러 자거나 각자 따로 노는 애들이 많아 관심도가 좀 덜해진다고는 하지만 꼭 걔네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쉬는 시간 좀 올리기도 전에 교실에 도착하는 선생님들이 있곤 하셨어요. 당연히 발랑까지 내 하나가 교탁 위에서 온갖 가지 포즈를 잡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어이가 없었는지 한동안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말했듯이 당신은 쉬는 시간 종료되는 종이 울리기 전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눈치가 있으니 한두 명씩 떠들던 입을 다물었고 분위기는 점점 침체되었죠. 그러다 종이 울리니까 걔도 눈치를 채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실 앞문에서 기가 차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걸요. 순간 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재빨리 교탁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은 다음 고개를 숙였죠. 나머지 일어서서 구경하던 애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요. 그때 분위기만으로는 진짜 오늘도 애 하나 양호실로 실려갈 줄로만 알았어요. 뭐 결론적으로 양호실 엔딩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걔한테 자리로 돌아가서 의자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나 공부가 싫고 모델이 하고 싶다면 어디 수업 시간 내내 모델처럼 포즈를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자신 있는 포즈로 하나 골라서 수업 시간 내내 유지하라고 하셨죠. 물론 분위기는 감히 내까짓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정도의 비꼬미였지만 정말 프로모델을 생각하고 있던 걔는 자신있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았어요. 자신 있는 포즈라기보다 수업 시간 내내 버티기 편한 자세인 것 같았지만 이후로도 선생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걸 생각하면 나름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물론 선생님의 태클은 처음부터 들어왔었어요. 걔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었지만 선생님은 걔를 자리에서 일으키신 다음 의자를 90도로 돌려서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앉아 자세는 잡되 등받이 부분은 옆으로 돌려버리신 거죠. 처음 다리를 꼬고 앉는 것 자체가 상체를 등받이에 은근히 기댈 걸 전제로 한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꼬이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그런 애의 꼼수를 파악했다기보단 그냥 학생이 벌 받으러 나온 주제에 다리부터 꼬고 앉은 게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여간에 그렇게 앉은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지만 걔는 벌써부터 몸이 떨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자세로 앉는 게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수업 시간 내내 같은 자세로 버티는 대신 그건 내가 정하게 해주겠다고요. 근데 이제와 그걸 번복한다는 건 무릎 꿇고 손드는 벌을 받는 대신 수업 시간 내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엎드려 뻗친다고 한다는 건데 당연히 선생님이 허락해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몸을 움찔거릴 때마다 선생님이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어떻게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요. 이미 그 상태로 오래 버틴다는 게 불가능할 뿐이었어요. 이미 잘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선생님께 말할 타이밍만 재고 있다는 건 쉴 새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걔 눈동자와 그걸 우리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점을 뻔히 알고 있을 선생님은 끝까지 걔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걔 고개가 돌아갈라칠 때마다 회초리 끄트머리로 가로막을 뿐이었죠. 선생님이 그런 식이니 결론은 금방 났어요. 걔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이 휘청하더라고요. 허리가 휘청했다가 자세를 바로 잡아봐야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걔도 다급하게 원래 자세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이미 선생님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뭐하러 오시는지는 뻔한 거니까 바로 엎드려 뻗쳤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개의 눈치 빠른 행동조차도 불만인 것 같았어요. 어차피 걔 상대로 회초리 휘두르면서 혼내실 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뭐든지 내 멋대로만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냥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며 시키는 대로만 해도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금을 인내하지 못해서 항상 이런 사태를 부른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 말을 하실 적에조차도 잠시 회초리를 가만두지는 않으셨죠. 차라리 처음부터 몇 대 대수가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버틸 희망이라도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훈계를 하면서 회초리를 휘두르실 적에는 그 체벌이 도무지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선생님 잔소리가 끝나면 같이 끝나기는 하겠죠. 그래도 걔가 예체능 지원이라 그런가 체력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맷집도 공부만 한다고 설치는 애들보다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 덕인지 걔는 바닥에 엎어져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도 용케 몸을 뒤집지도 않았고 손으로 선생님의 체벌을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혼나는 중에도 여전히 손 하나 꿈쩍 안 하기에 기절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걔가 선생님 회초리를 잘 버티는 것 뿐이었어요. 선생님도 혼낼 대로 혼낸 다음에 옆에 가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제깍제깍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힘이 남아돌 때처럼 후다닥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꿈틀거리면서라도 이동할 힘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기압을 제대로 썼었나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거기다 선생님이 엎드려 뻗치라는 것도 아니었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셨잖아요. 체력 멀쩡할 때 시켜도 5분을 제대로 넘기기 힘들 벌을 시키신 거예요. 또 자세 제대로 못 잡는다고 회초리를 드셔도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괜히 시비 걸려고 그런 벌을 내리신 건 아니셨어요. 머리를 제대로 박으려면 두 손을 등 뒤로 올려야 그게 정석이잖아요. 머리 박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머리 박는 신용만 한 거였죠.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굳이 선생님이 건드리지 않아도 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벌을 서는 척만 하는 건데도 애 몸이 파들거리는 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는 주번들 도움을 받아서 바로 양호 실행이었고요. 그렇게 실려가서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도 못했었어요. 이후로 걔는 모델이 될 거라는 꿈을 접었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 걔가 모델 될 거라며 설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모델이 되는 일이 어디 앉아서 포즈 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어디서나 빛나던 애였는데 그 활동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걔가 선생님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 선생님은 교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도 따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걔만 조지더라고요. 뭐만 했다 하면 불러내서 혼내고 벌을 세우셨어요. 그러다 중간에 걔가 공식적으로 공부만 하겠다고도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못 믿어준다고 하셨대요. 학생들이 하는 말 따위는 믿지 못한다면서요. 결국 걔 성적이 중간쯤까지 올라올 때까지 걔에 대한 푸대접은 계속되었었어요. 물론 성적이 오른 다음에도 유독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요. 그나마 얘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기는 해요. 꼭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건 아니랬지만 어쨌건 졸업하고서도 모델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만족인지 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학창시절 원체 빛났던 애이기도 했어서 그랬지.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요로 꿈이 뒤바뀐 애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